8-7의 문제를 풀다 보면 선택지에 나와 있는 표현법과 지문 속에 나와 있는 표현법이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애매한 현상들을 한 번쯤 느끼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단어가 선택지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면 정답을 고르기 너무 쉬웠겠죠? 그래서 출제 기관에서는요, 지문 속의 정답의 단서와 또 정답이 되는 선택지의 표현법을요, 의미는 비슷하되 조금 다른 표현법을 이용해서 그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paraphrasing이라고 합니다. 같은 의미지만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자, 오늘 출제 기관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그들의 패러프레이징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패러프레이징의 종류는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형태를 바꾸는 것에 그들은 제일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단어의 변환이에요. 즉, 단어라는 건 word, 한 단어짜리를 지문 속에 나온 단어와 선택지 단어를 바꾸는 방식을 그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직접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예문이 보이죠? Call to postpone the meeting. 그러니까 회의를 연기하기 위해서 전화했다라고 이제 지문 속에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postpone이라는 단어 하나를 만약에 정답이 되는 선택지였다면 어떻게 바꿨을까요? Call to delay the meeting.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의미가 똑같지만 다른 단어잖아요. postpone, delay 둘 다 연기하다인데 의미는 똑같지만 다른 단어를 이용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for next week on Thursday. 즉, 다음 주 화요일이라고 할 때 next week on Thursday 이게 지문 속에 나왔는데, 이게 선택지에서는 그냥 for next Thursday 이렇게 좀 줄이는 과정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고, call him later today. 오늘 좀 늦게 전화를 달라, 그에게 전화를 해라 라고 하는 표현법인데, 이것을 전화하다라는 표현법과 조금 더 포괄적인 contact, 연락을 해보다 라고 하는 유사어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지문 속에 나온 단어와 의미는 같은 다른 유의어를 통해서 그들은 패러프레이징을 주로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먼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구의 변환이에요. 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세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적인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구라고 합니다. 이제 영어로 이제 phrase라고도 하죠. 한 단어가 아닌 구, 즉 덩어리를 바꾸는 방식을 그들이 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에서 have experienced financial problems. 그죠? 그러면 financial problem이라는 단어가 재정적인 문제를 경험했다. 재정적인 문제? 형용사와 명사의 결합인 구잖아요. 이것을 financially problematic situation. 그러니까 명사 problem을 형용사로 바꾸고 situation이란 단어를 추가해서 부사와 형용사 등 약간 이런 품사를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겠죠. 두 번째는요, the government has to offer. 정부는 제공해야 됩니다. support immediately. 즉각적으로 지원을 제공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표현법이죠. 자, support immediately 동사와 부사의 결합이었는데, 이것을 immediate support 형용사와 명사로 품사를 좀 전환해서 역시 두 단어긴 하지만 바꾸는 현상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governmental plans to promote tourism. 관광 산업을 홍보하기 위한 정부적 차원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plans to promote tourism 이라는 표현법이 promotion of tourism should be planned 수동태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promote이란 동사가 명사 형태로 바꾸는 그런 형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구조나 이 단어들의 품사를 전환해서 그들이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장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자체를 아예 비슷한 다른 문장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는 것인데,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표현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35,000 job openings are going to be added. 35,000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추가될 예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독해 지문 속에 나왔다면, 이게 will be additional jobs. 좀 간략한 문장으로 바뀔 때도 있겠고요. Bring the overall unemployment rate down to 4%. 자, 전체적인 실업률을 4%까지 하락시켰다라고 하는 표현법인데, 이것을
is helpful for unemployed people. 그러니까 실업자들에게는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결국 실업자들에겐 좋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똑같지만 다른 문장으로 아예 restatement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the national economy will be improved. 국가 경제가 호전될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have an effect on the national economy. 국가 경제에 영향력을 끼치다. 결국 개선된다는 것은 뭔가 바뀌었다는 거고 영향이 끼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는 패러프레이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경험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패러프레이징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정리해 놓은 패러프레이징을 여러분들이 본다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직접 문제를 푸시면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선택지의 정답과 지문 속에 나와 있는 표현법들을 옆에다 직접 적어 보시면서 직접 패러프레이징을 연습하시는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꼼꼼하게 문제를 풀 때마다 옆에다가 패러프레이징의 단서들을 적어 보시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